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날씨가 또 많이 풀리는 것 같네요, 그죠? 네. 자, 오늘은 이제 그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을 이제 지정을 했죠. 이번 주 금요일인 4월 4일 날, 그 오전 11시에 이제 탄핵 선고를 하겠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와서 오늘은 증시도 이제 그것 때문에 급등한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종목들도 뭐 엄청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뭐냐면은 뭐 지수가 오르니까 좀 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뭐 윤석열, 이재명, 김문수 할 거 없이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 종목들이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한쪽이 오르면 반대편은 떨어져야 되는데 오늘은 그러진 않고 다 같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지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까지 이제 또 증시가 이 탄핵 선고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 때문에 또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지도 말씀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 저희도 이제 뭐 며칠 전에 추천한 지 열흘 됐는데 깨끗한 나라, 네, 요거 오늘 급등해서 팔았는데 이것도 오늘 대선주로 움직인 거라서 아무튼 뭐 수익도 내고 괜찮았습니다. 네. 하나하나씩 보죠. 자, 오늘 여기 보시면 지수는 코스피가 1.6% 급등을 했고 코스닥도 2.7% 급등을 했죠. 일단 어제 미국 증시를 먼저 봐야 될 텐데 최근에 미국이 이제 급락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어제 다우 지수는 1%짜리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나스닥은 마이너스 0.1%에 끝나서 뭐 큰 이제 반등은 안 나왔죠. 근데 장중에 2.7%까지 급락을 하다가 감아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여기 나스닥 지수가 쭉 떨어지기 시작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나스닥 지수가 17,000을 전후로 해서 여기에서 일단 단기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죠? 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나스닥 지수가 지금 여기 17,000 근처까지 왔다가 주가를 조금 되돌리나 싶더니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어제 말씀 많이 드렸었죠. 미국의 M7 종목들이 지금 급락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M7 종목들이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매그니피센트 7이잖아요. 애플, 뭐 아마존, 구글 이런 것들, 엔비디아 특히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17,000을 어제 건드려놨기 때문에 그러면 16,000 아니면 15,000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어디가? 나스닥이. 다우 지수보다 나스닥 지수 하락이 심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은 그 M7 종목들 위주로 갔었고 지금 M7 위주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드리면 M7 종목들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나스닥 지수가 좀 더 빠질 수 있다.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크게 끼치느냐? 서학개미들만 죽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왜냐면 나스닥 지수는 2월부터 이렇게 쭉 빠졌거든요. 반등 좀 나오다가 또 빠지는 건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2월 달에 우린 크게 안 빠졌어요. 2월 달에 요거 하나 빠졌어요. 2월 달에 거꾸로 올라갔고요. 3월 달에도 거꾸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떨어질 때 우리나라 증시 영향을 받았냐? 아니요. 큰 영향 안 받았어요. 받은 날도 있긴 하겠죠. 그죠? 막 2, 3일 정도? 근데 크게 영향을 안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나스닥이 그렇게 많이 갈 때 우리나라는 간 게 없거든. 슬픈 얘기예요. 네. 그래서 조정을 안 받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안 받는다기보다 덜 받는 거지. 그죠? 네. 자, 그렇게 보시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1.6, 그 다음에 코스닥이 2.7%까지 급등을 했는데 어제는 뭐 공매도 재개됐다고 막 호들갑을 떨고 막 언론들이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공매도 재개 이슈도 하루 만에 또 사라졌어요. 왜? 지금 이거보다 대통령 탄핵 선고일 지정이 되는 바람에 또 온 관심이 또 여기에 쏠려 있거든. 그죠? 네. 그나저나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급등한 게 탄핵 선고일 지정 때문에 급등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 보면은 오늘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0.02%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보합에서 끝났죠. 시초가는 우리나라랑 뭐 같이 열리니까 시초가는 급등 출발했는데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중국이나 홍콩을 보면은 여기도 그냥 그래요. 중국은 0.3% 올랐고 홍콩은
여기는 0. 여기 똑같이 3% 올랐고. 네. 그렇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했다. 그럼 뭐겠어요?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 잡힌 게 호재였나? 네, 호재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도 팔았거든요. 투자 종합을 보면 외국인이 좀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도 지수가 올랐어요.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거를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뭐냐 이걸 보세요. 오늘 지수가 많이 올랐죠. 그죠? 지수가 많이 오를 때는 보통 대형주 위주로 상승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 대형주를 보면은 코스피가 1.6% 올랐고요. 코스닥 대형주는 1.7%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수보다 좀 더 올랐으니까 대형주가 지수 상승을 주도한 게 맞죠. 그러면 이제 중형주도 조금 따라가고 소형주는 별로 올라간 게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중형주를 보면은 (0.6% 올랐어요. 시초가 대비 상승한 게 없죠. 오늘 중형주 올라간 게 사실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럼 소형주는 더 안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소형주는 2% 올랐어요. 2%. 확 올랐죠. 이런 적이 거의 없어요. 중형주랑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소형주만 단독으로 움직였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 잡혀서 그런 거예요. 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오늘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그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코스닥 쪽에는 여기 보시면은 뭐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주들이 꽤 움직였단 말이에요. 삼천당 제약도 그렇고, 그죠? 뭐 펩트론, 뭐 보로노이, 뭐 이런 것들. 네. 네, 바이오주들이 올라서 지수 올라가는데 큰 도움을 줬거든요. 근데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는 특히 소형주 중에서는 대선주들이 오늘 거의 다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지수는 미국 나스닥은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랑 너무 저기 연관 짓지 마세요. 아셨죠? 네. 어제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 M7 쪽에 투자한 서학개미들 이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을 좀 세게 했죠, 그죠? 근데 지옥이실 거예요. 왜? 설마 엔비디아가, 설마 마이크로소프트가,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줄 줄이야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샀거든 그 사람들. 네. 고통받을 거라니까. 금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서학개미들이 들고 있는 주식은 떨어지잖아요. 내일이나 모르겠다. 아무튼 조만간에 서학개미들이 거기서 왜 그 주식을 사서 물렸는지 그 심리하고 그 세력들이 어떻게 물량 털어내는지 그런 거 다음에 한번 특강 한번 해드릴게요. 아셨죠? 네. 우리 회원들한테 먼저 해드리고 네. 오늘 그걸 하려고 했는데 탄핵 선고 기일 잡히는 바람에 네, 못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탄핵 선고 기일이 잡혔죠? 자, 봅시다. 어떻게 헌재보다 정청래라는 사람이 먼저 언론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헌재에서 오늘 발표 10시 한 40분쯤에 발표했거든요. 근데 헌재에서 한 게 아니라 정청래가 먼저 했다니까. 정청래라고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윤 대통령 운명의 날 헌재 탄핵 심판 4일 오전 11시에 선고한다. 금요일입니다. 오전 11시 주식시장 열려있을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선고일이 정해지자 아전인수격의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다. 네. 보수 쪽에서는 여당이죠. 4대4 기각을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8대0 인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8대0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릴 결론이라기보다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해드리면 탄핵이 될지 안 될지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이재명 씨 그 무죄 선고 받고 나서부터는 원래 몰랐지만 더더욱 모르겠어요. 판사들의 그 더러운 마음을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서 네. 정치인들은 원래 더럽고 판사는 더 더럽거든요. 판사가 더 더러워. 네. 그걸 아셔야 돼. 네, 아무튼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여당과 야당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상한가 이렇게 헌재에서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는 얘기가 딱 들리자마자 바로 급등을 시작한 게 누구냐?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 주 중에 상한가 한 게 되게 많고요. 상한가 직전에 끝난 것도 되게 많아요. 이재명 주가 엄청나게 갔어요.
이재명 정책주도 급등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재명 정책주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원래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주가 이재명 정책주로 바뀌었고요. 윤석열 원래 대통령의 정책주는 한동훈의 정책주였거든요. 근데 그게 한동훈이 배신 때리고 나서 이재명 정책주로 가더라고. 언제? 12월 3일 날 비상계엄령 이후. 그러니까 이재명 정책주라고 하지만 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도 그대로 정책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참고를 해두셔야 돼요. 어쨌든 이제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거나 상한가 근처에서 끝난 거는 이재명 주기 때문에 오늘 그 이재명 주가 급등을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만 놓고 보면은 탄핵 인용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제 생각이 아니라 그냥 주식 올라온 것만 갖고 얘기해 볼게요. 이재명 관련주가 대거 세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명 관련주가 상한가에 대거 들어간 걸 보면 그것만 보면 대통령 탄핵 인용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상한 게 뭐냐면 이재명 관련주가 다 상한가를 갔으면 반대편 거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거는 시소라니까요. 시소. 한쪽이 올라가면 반대편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소가 한쪽이 올라가는데 같이 올라가나요? 말이 안 되지. 그죠? 네. 근데 오늘 어떻게 됐냐면 다 올라갔어요. 이재명 주가 올라갔죠? 그러면 우원식이나 같은 당에 김동연이나 김경수나 이런 사람들 거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제 그 리얼미터인지 무슨 엑스미터인지 거기서 왜 민주당 뭐 지지율 47% 뭐 국민의힘 36%인가? 막 그리고 뭐 압도적으로 그냥 이재명 씨가 김문수 씨 막 다 이겨버리고 3배 차이로 이기고 막 그랬잖아요. 오늘 김문수 관련주 떨어져야 되잖아요. 오세훈, 한동훈, 그 다음에 뭐 홍준표 이런 거 다 떨어져야 되죠. 다 올라왔어요. 이게 말이 안 돼. 심지어 윤석열 테마주는 하한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급등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일단은 보고 얘기합시다. 오늘 아주 재밌습니다. 전문가면서 이런 거 처음 봅니다. 다 같이 올라가는 거 처음 본다고.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게. 예를 들어서 이재명 관련주 차트는 안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차트는 더 이상 보여드리고 싶지가 않다고. 네. 하도 얘기를 많이 해요. 차트를 많이 봐서 토할 것 같아 진짜. 네. 이재명 테마주 차트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설명하는 제가 토할 것 같다고요. 네. 듣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죠? 네. 그 이재명 관련주가 12월 3일날 비상계엄령 선포했을 때 그때 날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애니능률이 윤석열 테마주였는데 그때 이거 급락했었다. 떨어졌다. 이게 맞는 거예요. 급락했어. 덕성 이런 거 보세요. 아, 덕성 나중에 한동훈으로 갔었지. 네. 그때 그 원전 관련주들이 폭락했잖아요. 보성 파워텍 이런 거 나가 떨어지고 그때 그랬거든요. 네. 근데 오늘 보면은 이재명 관련주가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아까 순서대로 보죠. 이재명 씨께 상한가를 갔으면은 김동연 씨 거는 폭락해야 되잖아요. 근데 PM풍년 7% 올랐고요. SG글로벌 6% 올랐습니다. 우원식 관련주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장중 최대 19%까지 올랐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한국정밀기계 장중 최대치로 얘기할게요. 12%. 뱅크웨어 글로벌 한 9%까지 올랐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 오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김경수 국영제는 6% 올랐죠. 국영제는 되게 차트가 웃긴 게 그때 이재명 씨 무죄 선고받고 같이 음봉 맞았는데 더 이상 안 떨어져요. 특이한 케이스. 아까 여기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이런 거 보면은 그때 하한가 비상한을 맞고서 계속 떨어졌잖아요. 근데 쟤는 안 떨어지더라고. 저는 이제 친문계의 그 활동을 주목하고 있거든요. 친문계. 친명계하고 친문계는 친하지 않잖아요.
경쟁 관계 아닌가요? 지금 대립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경쟁 관계잖아. 이렇게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야? 여당 쪽에 김은수 씨 거 보여드릴게요. 평화홀딩스 장중에 29%, 평화산업 19%까지 왔어. 그 다음에 벨로프 18%, 오픈롤 14%. 말이 안 되잖아요. 얘네들 왜 올라가? 그죠? 대형 포장 18%. 이런 식이에요. 세원물산도 급등했고요. 화신전공도 13%까지 갔었고, 한솔홈데코 다 오르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저기 원희룡 씨 있죠? 원희룡 씨 거도 12% 올랐어요. 원희룡 씨는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보다 돌아왔을 때 더 괜찮거든요. 네. 근데 올라왔고 왜 그런지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네. 홍준표 아저씨 거 경남 스틸 24%, 한국선제 13%, 3일 18%까지 갔었어요. 이런 식으로 다 올랐었고 보강산업도 장중에 15%까지 올랐었죠. 누구? 홍준표. 그 다음에 좀 작은 사람, 작은 애들, 네. 유승민, 이것도 좀 올랐었죠. 그 다음에 YBM넷 이준석이죠. 삼보산업 이준석 10% 이상 올랐었죠. 그죠? 그리고 요즘 오락가락하는 오세훈, 진양산업 장중에 15%까지, 진양화 장중 10% 넘게 올랐었죠. 다 올랐었다니까. 그 다음에 써니전자 누구죠? 안철수 아저씨 거. 안철수 씨 것도 오늘 19%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관련주는 애니능률이죠. 18%. 얘가 대장이라잖아요. 대장. 어제 눌림목이다 이건 대놓고 어제 제가 얘기했었죠. 근데 오늘 왜 18%까지 이렇게 못 갔나요? 여기가 매물대가 엄청 세거든요. 이 친구는 오늘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얘한테 너 바보야? 너 왜 상한가 못 갔어? 뭐라 하시면 안 돼. 얘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애한테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덕성도 오늘 15% 넘게 급등했고, 근데 윗꼬리가 거의 없죠. 덕성 우도 급등했고, 부방 21%. 아, 세다 그죠? 이틀 빠진 거 그냥 그 이상으로 올려놨잖아요. 네. 그 다음에 한동훈 얘기를 할거 한동훈. 네. 대상홀딩스 신났어요. 22%. 태양금속 12%. 윗꼬리가 아예 없습니다. 오파스넷 체시스 역시 급등했고, 네, 다 급등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시 정책주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세종시는 있잖아요. 이재명 씨가 언급을 해서 최근에 급등을 했는데 원래 세종시는 여당 야당할 거 없이 다 공통된 테마죠. 여기는 여기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근데 여기 보면 오늘 23%까지 급등했는데 끝날 때 20%로 끝났죠. 뭐예요? 52주 신고가 났고, 네, 굉장히 잘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유라테크하고 대조산업이 따라서 급등을 했죠. 10% 이상. 이제 이게 여기 이 세종시 관련주들은 이재명 씨가 이번에 언급을 해서 2월 말 3월 초에 급등한 거는 맞아요. 근데 원래 전통적으로 여당 야당 다 세종시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정책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느 특정 정당 특정 후보의 테마주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거든요. 네. 여야 공통된 테마주라고 보시면 돼요. 여태까지 계속 그래와서. 네. 누가 얘기하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많이 올랐죠, 그죠? 네, 내일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정책주 쪽에 보면은 아가방 컴퍼니 오늘 18% 넘게 올랐었고요. 윗꼬리도 거의 없죠. 꿈비, 예, 저출산, 메디언스, 깨끗한 나라, 캐리소프트 등등등, 그죠? 네. 여기 보면 깨끗한 나라가 저희 방에서 이제 여기서 샀어요. 2,200원대에서 추천해가지고 한 열흘 전에 샀어요. 열흘 전에. 그래서 오늘 홀랑 팔았어요. 수익은 20% 안 되고요. 15%도 안 돼. 어쨌든 오늘 급등할 때 싹 팔아버렸어. 왜 샀겠어요? 이래저래 대선주가 되니까
사서 수익을 냈죠. 네. 여러분들한테 이재명 관련주가 좀 위험해 보이니까 이재명 관련주 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했지만 다른 쪽은 뭐 하지 말라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네.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수익을 꾸준하게 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거의 다음 주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재밌는 게 뭐냐면 부산산업이 철도주죠. 요것도 한 10% 올랐고 뭐 JST나 일신석재 좋은 사람들 기타 등등등 요런 이제 아난티도 그렇고 요런 이제 그 대국주들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 대국주들이 다 급등 출발을 했어요. 급등 출발을 했는데 뭐 시작하자마자 다 흘러내리더라고요. 흘러내리다가 10시 40분이었다. 10시 40분에 이제 저기 뭐야 대통령 탄핵 선고일 딱 지정됐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가더라 이거죠. 왜? 이게 비상계엄령 처음에 선포됐을 때 있죠. 그때 이 철도나 이런 대북주들이 이재명 관련주로 급등했었거든. 민주당 그쪽이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돼요. 아침에 시초가에는 트럼프가 만들었고 종가는 이제 탄핵 선고 지정된 것 때문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정리 좀 해드리면 주식하면서 이런 거를 진짜 처음 봅니다. 원래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폭락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처럼 이재명 무죄 딱 나오니까 이재명주는 급등하고 나머지는 다 급락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라는 게 이제 야당 쪽의 종목들 나머지는 다 쓰러졌잖아요. 근데 같은 야당 관련주도 올라오고 다 올라왔어요. 다. 물론 좀 시간이 약간 좀 걸리긴 했지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지금도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탄핵이 인용인지 기각인지 다들 헷갈리는 거예요. 응? 다들 헷갈리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오른쪽에 있는 분들 얘기해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강하게 믿고들 계세요. 맞죠? 5대3이건 4대4건 뭐건 간에 탄핵이 기각되거나 또는 각하될 수 있다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믿고 계시고 그래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지난주에 이재명 씨 무죄 확률이 1.7%밖에 안 되는데 무죄 판결 받는 거 보면서 판사들을 못 믿으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되게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또 이거 무죄 나와서 아니 대통령 탄핵돼가지고 또 저기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이재명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죠? 자, 왼쪽에 있는 분들도 당연히 아까 거기 기사 나오지만 뭐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될 거다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고 믿고 있다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항변을 하고 있지만 불안하시잖아. 억수로 불안하시죠? 그 양쪽 다 불안한 거예요 지금. 불안한데 기대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대와 극도의 불안이 지금 공존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그러니까 모든 대선주들이 다 올라간 것 같아. 그거 아니고서 이게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응?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재명 관련주로 자꾸 이제 하지 말라라고 자꾸 이제 하잖아요. 조심하시라고.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는지를 내가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재명 어제 왜 제가 그 여론조사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막 얘기했었잖아요. 민주당 지지율이 뭐 46%인가 40몇 프로고 국민의힘은 뭐 30몇 %, 그래갖고 둘이 한 11% 차이 나고 조기 대선이 펼쳐졌을 때 이재명 씨가 김문수 씨를 3배 차이로 이긴다. 어제 김문수 씨가 10%였나 16%고 이재명 씨가 한 48% 아니었어요?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론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니까. 물론 전 리얼미터를 믿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다른 여론조사도 거의 다 안 믿는데 더더욱 걔는 안 믿거든요. 네. 근데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그게 맞다면 한국갤럽이나 이런데 여론조사가 맞다면 왜 민주당은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했죠? 응? 왜 아직도 천막당사에 앉아서 이러고 있냐고요. 멀쩡한 당사가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지지율이 그렇게 확 뒤집어졌으면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러고 있는데?
두 번째, 방탄조끼 아직 안 벗었죠. 세 번째, 오늘 오전까지 쌍탄핵을 준비했잖아요. 쌍탄핵. 쌍탄핵이 뭐예요? 탄핵 그 기각 받아서 되돌아온 한덕수, 지난주 월요일날 돌아왔잖아요. 한덕수 총리를 또 탄핵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한꺼번에 탄핵시키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마은혁이라는 이제 그 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시키겠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오전까지. 그럼 뭐예요? 본인들이 불리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번째, 오늘 안치까지 계속 그걸 하고 있었다는 거는 뭐예요? 오늘 탄핵 선고 기일이 지정될 거를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일반적으로 문영배하고 문영배하고 이재명 씨하고 동기라면서요. 어떻게든 대통령 빨리 탄핵시키려고 문영배 그 음란숙의 문영배 아저씨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죠? 소통을 잘하고 있는 거, 서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오늘 탄핵 선고 이게 지정될 줄 알았으면은 오늘 아침에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쌍탄핵 얘기, 그죠? 다섯 번째, 탄핵 선고 기일 지정됐다라고 하자마자 민주당 주요 국회의원들이 불복하겠다라고 대놓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섯 번째, 탄핵 선고 기일 지정됐다라고 뉴스가 뜨자마자 국민의힘 권성동은 맨날 하던 소리가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네. 그 인간은 항상 그 얘기 항상 하던 거거든요. 친구 배신한 놈이니까. 네. 그러고 있잖아, 권성동. 낮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권성동은 민주당에서 욕을 안 해요. 적군이 욕을 안 한다고, 권성동을. 보수 내에서 욕을 해요.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늘 하던 소리 한 거고. 그 비상대책회의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탄핵 인용이 50 몇 %라며, 어제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면. 그죠? 네. 탄핵 인용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많다며. 근데 왜 민주당에서 비상대책회의를 해요? 이게 여섯 번째였나? 이거 말고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 보면 이상한 거예요. 그냥 정리해드리면, 이재명 관련주가 오늘 상한가 대거 간 거를 보면 탄핵이 인용될 것 같은데, 다른 윤석열 테마주를 포함한 야당 잠룡들, 다른 대선 후보들 테마주까지 올라간 걸 보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이재명 관련주 급등한 게 가짜든지, 다른 여러 명의 다른 대선 후보들 윤석열 테마주 포함해서 그게 올라간 게 가짜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고. 왜? 이번에 탄핵이 기각되냐 아니면 인용되냐에 따라서 한쪽 진영은 죽는 거예요. 이거 전쟁이라니까요. 요즘에 뭐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쓰던데 내전이라고. 한쪽은 죽어요, 이거. 죽는다고. 그리고 이게 지난주에 이제 이재명 씨가 선거법 거기서 무죄를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 이재명 관련주들이 대거 상한가를 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만약에 이재명 씨가 무죄를 안 받았다면 오늘처럼 저렇게 급등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선거법 그것도 이제 유죄 나올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무죄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뭐예요? 하여튼 그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데 영향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또 기대감. 저기서도 살아났는데 이번에도 될 거야.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 보니까 이런 기사 나오던데요. 저번에 작년에 왜 그거 있었잖아요. 선거법 1심 전후로 해서 위증교사. 예? 1심이 선고가 났었는데 그때 여기에 기사가 잠깐만요. 그때 왜 무죄 나왔잖아요. 이거 때린 판사가 김동현이라는 판사죠. 네. 그 사람 왼쪽 판사인데 그 사람이 그때 그런 판결을 내렸잖아요. 위증 교사, 그러니까 위증한 사람은 죄가 있어서 유죄. 근데 시킨 이재명 씨는 무죄. 그때 그래서 말이 많았던 거잖아요. 이게. 그거 이제 항소심이
다음 달 20일, 그죠? 네. 첫 정식 재판을 열고 6월 3일 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대요. 6월 3일 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면 보통 보름인가 20일인가 하여튼 뭐 한 달인가요? 하여튼 그 안에 이제 판결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럼 6월 달에 항소심 유죄 무죄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유무죄 결과가. 그리고 지금 3월 말에 이제 지난주에 저기 했으니까 그 뭐야 그 선거법 2심 결과 나왔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 안에 이재명 씨 이제 판결이 나올 거라고. 네. 그래도 줄줄이 또 나와요. 이재명 씨가 지금 안전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를 원하시면 하세요. 뭐, 해야지. 네. 근데 저 같으면 일단 피하고 보겠습니다. 피하고 보겠다. 만약에 저기 뭐야 4월 4일날 대통령 탄핵되잖아요. 탄핵 인용되면은 2달 안에 선거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면 웃긴 거예요 이게. 그 전에 이재명 씨가 대법원에서 선거법 그거 그 뭐야 파기 뭐죠 그거? 파기환송 말고 파기 자판? 네. 그거에서 유죄 때려버리면은 선거법 그걸로 대통령 선거 못 나오거든. 이 나라 이상해지는 거지 이제. 네. 복잡한데 아무튼 오늘 주식시장이 급등했잖아요, 그죠? 네, 급등한 거는 탄핵 기각 기대감 때문에 급등한 겁니다. 물론 이제 왼쪽에 있는 분들은 아니다, 이재명 씨가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 될까봐 올라간 거다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정확하게 아시잖아. 네.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돼도 주식시장이 좀 올라갈 거라고 본다니까요. 다만 윤석열 씨가 돌아왔을 때, 대통령이 돌아왔을 때 더 많이 가겠지. 네. 원래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주식시장은 더 올라갑니다. 이거는 따지지 마세요. 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그래. 네. 이건 따지지 말라고. 뭐 틀렸다고 얘기하실 거면 정확하게 근거를 갖고 오시든지. 근데 다른 나라들 이렇게 보면요, 보수 정권 잡았을 때 그때 많이 가요. 그때 많이 간다고. 네. 이거는 따지실 필요가 없어. 이거 갖고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정리를 깔끔하게 해드리면, 오늘 이재명 테마주가 되고 상한가 간 것만 보면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는, 즉 지금 윤 대통령은 탄핵 인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외에 나머지는 탄핵 기각입니다. 그러니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싶으신 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아무리 여기서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을 얘기해도 결국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실 거라고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성향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에 따라서 믿는 대로 가더라고요. 아니면 돈을 더 좋아하면 오른쪽이 왼쪽이고 그냥 치우고 돈 따라가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라고.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탄핵 인용될지 기각될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다고. 판사들의 그 더러운 판사들의 마음을 모르겠다고. 그래서 오늘도 읽어드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간회에서 있죠. 시간회에서 이재명 관련주가 떨어졌을까요? 아니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다. 그럼 내일도 이재명 관련주들은 추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김동현, 김동현, 김경수, 우원식, 한동훈, 홍준표, 김문수, 오세훈 뭐 이런 사람들의 테마주도 하락했을까요? 아니요.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별 그거 없이 똑같이 끝났어요. 시간에 등락이 없더라고요. 왜 그렇다고요?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요일 오전 11시에 발표되잖아요. 그러면 내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은 계속 관망세가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지난주 수요일 날 이재명 씨 그 선거법 그 판결 오후 2시에 났거든요. 그때까지 왜 주식시장 안 가고서 막 지직 그랬잖아요. 그죠? 네. 지저분하게 막 네. 그랬잖아요. 그거보다 더 하면 더 했겠죠. 그죠? 그래서 내일은 일부 대선주들이 이제 기대감에 오를 수는 있지만 그 외에 다른 테마주들은 금요일까지는,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안 간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오늘도 올라간 테마가 거의 없어요. 오늘 뭐 여기 현대미포나 뭐 이런 조선주들이 좀 급등한 건 있거든요. 대형주는 별로 관심 없으시잖아요. 그죠? 네.
이런 현대 미포 같은 게 뭐 급등하고 그러더라고요. 조선주도 좀 오르는데 그 외에 중소형 테마주는 거의 올라간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지수가 크게 올랐으니까 대형주가 많이 올라갔는데 중형주는 안 가고 소형주만 올라갔더라. 탄핵 선고 기대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얘기 많이 해드렸죠.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때리고 안 때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제기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언론에서는 자꾸 그 얘기만 하는데 아니다. 대통령 선거 기일 빨리 잡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 발표된 거예요. 그게 발표된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선거 결과를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죠? 네. 무조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무조건 기회다라고 하는 줄 아세요? 대통령이 돌아오든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조기 대선이 열리든 이제 뭐예요? 불안적인 뭐야? 막연한 그 사라지고 기대감, 기대감만 남거든요. 아까 두 가지가 공존한다 그랬잖아요. 불안과 극도의 불안과 기대감 두 개 공존한다고. 그러면 딱 정해지면 결과 나오면 기대감만 남는 거예요. 맞잖아요. 단순하다니까. 사람들은 보통 야 누구께 많이 가고 누구께 떨어지고 막 이런 막 계산하죠. 이렇게 되면 저기 가고 저렇게 되면 저기 가고.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유명한 얘기 있잖아. 수학은 산수는 1 더하기 1은 2고 2 곱하기 2는 4고 이렇잖아요. 근데 아니라 여기 주식시장은 1 더하기 1은 10이 될 수 있고 100이 될 수 있고 마이너스 5가 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이 얘기가 뭔지 깨달으시려면 한참 더 걸릴 수도 있는데 결과가 그렇게 딱딱딱 안 떨어져요. 여기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해드린 거지 이게 맞아요. 두 개가 공존하는데 결과가 딱 나오면 기대감만 남고 불안감은 사라진다고. 그래서 주식시장 가게 되는 거라고. 근데 둘 중에 누가 많이 가느냐? 보수 쪽에서 정권 잡으면 더 많이 갑니다. 대표적인 게 브라질, 나중에 브라질 지수 있죠? 그 연구해 보시면 답 나와요.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많이 가고요. 네. 보통 그렇습니다. 네. 러시아는 뭐 공산국가니까 상관이 없고 중국하고 그죠? 네. 다음에 또 뭐 기회 되면 얘기할 때가 있겠죠, 그죠? 네. 자, 아무튼 오늘 어쨌든 선거 기일이 잡혀서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 바로 종목들이 움직이잖아요. 아까 막 이재명 관련주 급등하길래 아 뉴스 나왔나 보다. 선거 기일 잡혔나 보다. 네. 좀 있으면 이제 윤석열 테마주도 올라가겠지. 쭉 올라가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좋아요. 왜 그러겠어요? 네. 이제서야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네. 여러분들도 이거를 기회로 삼으시면 돼.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씨 테마주는 원하시면 하세요. 좋으면 하셔야지. 근데 모든 그건 책임이 따르니까. 그죠? 오늘 뭐 상한가 들어왔다고 하면 억울해하지 마세요. 왜? 아 이재명 테마주 안 사는데 상한가 갔네. 네. 이재명 테마주가 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대선주 아무거나 다 샀으면 다 수익 났어 지금. 아무것도 안 산 사람들이 수익이 안 나는 거지. 맞잖아요, 그죠? 저희도 오늘 깨끗한 나라 수익 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일도 저쪽에 뭐 세종시 관련주 급등하거나 윤석열 테마주 급등하거나 이재명 정책주 급등하죠. 또 팔고 또 있어요 저희는. 이래저래 쭉 다 깔아놨거든. 네. 이재명 테마주 없는 줄 아시죠?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는데 이제 설마가 아니라 혹여나 이재명 씨 쪽에 잘못된 결과가 나와도 걔는 안 떨어지는 걸 사놨어. 희한한 걸 사놨거든. 네. 머리를 많이 썼죠. 다음에 얘기해드릴게요. 수익 내고 팔면.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 뒤에 그 김 실장님도 오늘 그 관련돼서 움직임 종목도 얘기한다고 하시니까 좀 도움이 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김 실장이 이제 방송 보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끝나가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그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라고요? 심리관리. 불안해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는 된다니까.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불안 요소가 사라질 때까지 3일만 시간 잘 보내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주식 투자자의 제일 친한 벗은 누구라고요? 시간. 네. 시간을 잘 보내는 법을 터득한 사람이 주식 고수가 되는 거예요. 네. 사고 팔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시간 잘 보내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